광수는 빈말이라도 칭찬을 잘 안 해요. 스스로 자신을 치켜세우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죠. 특히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본인 스스로에게 직접 하면서 누가 들어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천재 같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허세에 가까운 이런 오만한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미경과 옥순의 경우처럼요. 미술과 음악을 업으로 삼으며 오랫동안 공부해온 전문가들 앞에서 전문가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내려치죠. 자신을 높임과 동시에 타인을 내려치는 불쾌한 방식으로 허세를 부립니다. 미경은 광수의 비위를 맞춰주며 잘한다 잘한다 했었지만 플루티스트 옥수는 광수에게 천재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했죠. 뭐든 하면 최고 수준이 되는 광수의 말을 옥수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광수는 대체 왜 이런 화법으로 상대를 대하는 걸까요? 어떤 대화든지 자기 자랑이 빠지지 않아요. 남을 칭찬하지도 않고요. 자신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대해 수준급으로 잘 알고 아무튼 뭐든 하면 최고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축구선수 출신 영철과 축구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축구도 손흥민급으로 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공용거실입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고 모든 예술을 좋아한다는 광수. 막상 어딘가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옥순. 둘의 대화인데요. 광수는 영감을 받으려면 신선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죠. 옥수는 예술을 학구적으로 해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광수는 그런 예술을 대치동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옥순이 살짝 발끈하며 제 연주도 그러냐고 물어요. 광수는 말실수를 한 거라 생각했는지 그거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합니다. 광수는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말이나 칭찬을 하지 않네요. 모른다고만 합니다. 어쩌면 솔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죽어도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도 보이네요. 한 길만을 오래도록 걸어온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듯한,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성이 없어 보이네요. 이건 마치 광수가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개업을 해서 전문의에게 가지는 열등감, 더 나아가서 적대심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전문의처럼 오랜 기간 수련을 해야 되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전문가들에게도 향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광수가 전문가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광수의 특징 같아요. 광수는 천재보다는 천재호소인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마도 열등감이라는 씨앗이 지금의 광수를 만든 게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더 하겠습니다. 다시 공용거실인데요. 광수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라고 합니다. 탑 클래스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인데 관악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죠. 옥순이 앞으로는 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광수는 관심을 두고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광수의 자랑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관심을 가졌을 때 최고 수준이 안 된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스스로에게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잘하지 않잖아요. 대개는 남들이 평가해주는 거죠. 강원도 시골에다가 개원한 걸 보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것도 같은데 또 이런 예술 쪽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해서 자기 객관화가 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옥수는 광수에게 그 수준이 도달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묻는데요. 광수 말대로 최고 수준을 가진 천재급인지 궁금했었던 걸까요? 음악 전문가인지라 기간을 들으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잖아요. 광수는 집중적으로 하면 1, 2년이라고 하는데요. 옥순이 여기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엄청 짧은 시간이라며 광수가 좋아할 만한 리액션도 하죠. 옥순의 칭찬에 쑥스러웠는지 광수는 집중과 올인을 하면이라고 부가 설명을 합니다. 옥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사기캐라고 하는데요. 옥순의 입에서 천재라는 말보다 사기캐라는 약간 뼈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감탄과 함께 믿기 힘들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인 고개 흔들기라는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말이죠. 옥순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천재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현재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 있을 테고요. 광수가 천재인지 천재호소인인지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옥순이 사기캐라고 하자 광수는 자신이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다고 하며 웃는데요. 옥순이 냅다 광수의 말에 동의하며 진짜 천재가 아니면 엄청난 사기꾼이라고 본심을 말합니다. 광수는 누구와 대화를 하던지 패턴이 똑같은데요. 우선 남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요. 남이 자신에게 질문하기만을 기다리죠. 그리곤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으로 말을 이어가요. 특히 전문가들 앞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에게 지기 싫고 더 우위에 있는 듯 전문가들이 별거 아니란 듯한 뉘앙스로 말해요. 학문적으로 음악을 해왔다는 옥순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때다 싶었는지 다소 부정적인 대치동이란 단어를 말하잖아요. 대치동 하면 학원가,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옥순의 음악 외길 인생이 대치동이란 단어로 좀 훼손된 느낌이 들었어요.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사회성은 개나 줘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난 니들 별거 아니라고 본다라는 광수의 본심이 대치동이란 단어에 잘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섞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타인과 자신을 늘 비교한다거나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남들의 노력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인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뭐든 하면 최고 수준이 되는 그런 뛰어난 마치 천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올려쳐야지만이 가짜로라도 최고 수준의 천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현실 부정 같은 겁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감정은 열등감으로 바뀌고 인내 허세라는 방어기제로 전환이 되죠. 그림 몇 점이라는 내가 가진 현실과 숨가치 1조 원이 넘는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와 같은 천재라는 이상. 이 둘 사이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상에 가깝게 자신을 올려쳐야지만이 그 갭이 줄어들면서 이상에 가까운 마치 진짜 천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대단하다, 천재 같다라는 리액션을 취할 때 나의 인정 욕구도 충족되고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자신을 올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낯설은 예술 분야 중 음악과 미술의 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옥순과 미경 그리고 영자까지. 과연 광수가 영자와의 대화에서도 자랑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왜 광수와 대화를 하면 자꾸 자기 자랑 또는 허세로 대화가 흘러가는 걸까요? 자, 광수의 인생을 보자고요. 광수는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서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 어머니는 서울에 가면 돈만 많이 든다고 탐탁치 않아 했다죠. 오히려 옆집 아들은 고졸이지만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 드리고 효도를 한다며 비교를 했다네요. 그리고 늘 절약하라며 잔소리를 했고요.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 삶을 살아왔던 광수는 결국 이런 상황 때문인지 수능을 망쳐서 서울대 의대를 못 가고 건양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재수도 못하고요. 그리고 인턴 과정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강원도 시골에 개원을 합니다. 이건 광수가 30대 중반에 쓴 글인데요. 일단 광수는 학창시절부터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광수 스스로 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돈이 든다며 재수를 못하게 했던 엄마에 대한 원망이 광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광수와 엄마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엄마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무게로 인해 광수에게 더욱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돈이 광수를 힘들게 한 셈인데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광수가 SNS에 올린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죠. 문콕 방지가드를 붙인 아반떼 사진을 찍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차인가 보다라고 아반떼 차주를 비아냥대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본인은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건데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던 광수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저렇게 비아냥댄 거죠. 만약 팔과 다리에 위협적인 문신을 한 마동석같이 생긴 남자가 아반떼에서 내렸다면 과연 광수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광수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시집살이 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대물림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분명 광수도 돈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재수해서 서울대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이건 마치 갑이 되어서 을이었던 시절에 받았던 서러움을 되갚는 느낌입니다. 전국의 아반떼 차주들이 이 글을 봤다면 많이 속상해하지 않았을까요? 광수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 중 아반떼를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광수가 이런 게시글을 올린 걸 알 수 있겠네요. 혹시 나는 타인의 감정 따윈 아무 상관없다는 게 광수의 진짜 본심인 걸까요? 광수는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사회성이 없다는 게 역력히 티가 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솔직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광수는 좀 과해요. 사회성뿐만 아니라 이타심도 결여되어 있어요. 건강한 생각에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한 느낌으로 마치 병이 든 나무 같아요. 나를 병들게 하는 생각들은 가지치기해서 잘라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렇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야박한 마음을 갖게 돼버린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돈에 대한 집착,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그 집착도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광수의 마음속엔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더라면, 친구 또는 선후배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이 성장할 수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의 광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소송을 통해 돈은 얻었지만 전문이라는 다른 중요한 걸 얻지 못했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인턴만 하고 나올 생각을 하는 의대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대 의대를 꿈꿨던 광수에겐 말이죠. 이래저래 광수의 인생엔 난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열등감이 허세란 방어기제가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턴 과정만 밟고 개원을 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룬 전문의에 대한 열등감은 커져만 갔겠죠. 광수 본인은 전문의보다 일반의가 실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광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도시의 큰 사거리만 봐도 병원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이버나 앱에 들어가서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리뷰도 확인하죠. 광수가 도심에서 개원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수도 강원도 시골에다가 개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광수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를 신뢰하거든요. 이때 일반인은 전문의에 대한 열등감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광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문의 앞에 서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국종 교수님 앞에서 내가 더 실력이 낫다라고 말할 일반인가 과연 있을까요? 광수 본인이 서울대 못 가고 건양대 간 걸 망했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광수도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광수는 또 다른 방어 기제로 내가 최고가 되는 곳으로 숨었던 겁니다. 그곳이 강원도 인제인 거죠. 이곳에서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광수의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의 큰 도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큰 소득도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방어 기제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처럼 본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인정 욕구가 섞여 있죠. 전문가보다 내가 더 잘하고 최고의 수준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올려쳐야지 불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를 고평가하면서 허세를 부리죠. 현실의 나보다 이상의 나, 즉 천재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본인이 꿈꾸는 뭐든 잘하는 최고 수준의 나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최고 수준의 천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순도 얘기하잖아요. 광수는 천재 아니면 사기꾼이라고요. 정말 천재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천재는 많아도 현실에서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진짜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어쩌면 돈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은 광수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학창시절엔 그러한 것들이 광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땐 반대로 광수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엄마를 안쓰럽게 여기고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인정과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다면 광수가 갇혀있던 이상이라는 세계에서 나와 비로소 현실이라는 진짜 세계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솔로 출연이 광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